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눈앞에 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먼저 6일 지방선거 공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자, 합당 논의 과정에 새로운 뇌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그리고 또 정치권 현안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자, 먼저 이제 정치 현안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저희가 오늘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내용과 관련한 얘기를 잠시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남한은 무력 상대가 아니다. 또 남한을 향해서 총포탄 한 발도 안 쏠 것이다. 라는 성명이 나왔는데 말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유화적인 제스처로 봐야 됩니까? 남한을 향한 일종의 협박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냥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이즈 그러니까, 마케팅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한국과의 관계는 이제 그 관계 개선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꾸 한국하고 접촉하고 교류하고 하면은 그 한류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예. 체제 위험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는 계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뭐 오늘 사실은 특별한 말은 핵 전투란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핵 위협을 한 건 처음입니다. 제 지식으로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좀 보면은 예. 다시 좀 인용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 공격이 가해질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김여정 오늘 성명 특징 그거 하나거든요. 다른 이야기들은 과거에 쭉 했던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입니다. 일종의 관심 끌기라고 그러나요. 여기에 그래. 대해서 뭐 엄숙하게 또 우리도 뭐 대응하겠다고 하면 그냥 북한의 그런 그 나쁜 태도만 더 키워주는 것이고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요? 핵 공격 위협인데 그냥 무시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요. 뭐 비현실적인 거고 네. 핵 공격하면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끝나는 거고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냥 뭐 관종들의 행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태도는 교류를 안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을 하더라도 크게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좀 되다가 네. 그죠? 그러니까 대화와 교류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대화는 북한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북한이 필요할 때. 예, 북한이 필요할 때마다 하고 또 이제 그 긴장 완화 국면도 만들어지고 하지만 교류는 인적 교류만 하는 겁니다. 이제 대화 말고 예, 그 국민들 사이에 인적 교류는 가급적 북한은 최소화하려는 목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기본 입장은 대화는 언제든 열려 있다 하는 것이고 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 대화를 구걸한다고 대화가 되진 않거든요. 예. 오히려 북한의 반발만 더 심하게 초래하고 더 이제 관계만 악화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분하게 뭐 때가 되면 대화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 현안으로 하나씩 좀 넘어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당과의 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번 주 안으로 뭔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말이죠.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또 뭐 확인을 해보니까 협상 중인 내용을 일일이 다 이야기는 못하는데 한 뭐 80%는 다 합의가 됐다. 아, 그래요? 예, 나머지 한 20%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아직 뭐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어쨌든 그 최대한 좀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안에는 윤곽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결론이 나온다고요? 네, 결론 내기 위해서 뭐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하나만 꼽자면은. 아무래도 그 이제 공천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 저희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불리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너무 불리하지 않게 하는 게 쟁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 다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을 좀 배려하는 공천 경쟁에서 국민의당을 배려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공천이 역시 첨예한 관심이군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의 입지자들 사이에서 좀 불만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말이죠.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민의당 입지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게 좀 얘기되고 있죠. 그 지금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원래 이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한테는 정치 출마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정치 신인 가산점을 안 줍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도 당협위원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분들한테는 출마한 경험이 없을 때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하는 게 있고, 또 제 생각에는 경선할 경우에 예. 당원 비중을 좀 줄이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당 당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당원 비중을 좀 대폭 줄여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되죠? 당원 50% 여론조사 50%인가요? 지금 뭐 5대5일 겁니다. 그리고 네. 아마 시의원, 구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들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당원들로만 하면 아무래도 국민의당 쪽이 불리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그 비중을 좀 줄여서 또 배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뭐 말씀하신 뭐 가산점이나 뭐 할당제 도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자, 이 합당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당 대표가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합당 과정이 순탄치 않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가 합당을 가장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해야. 예. 지방선거 승리해야 또 당 대표도 그 재신임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가산점은 예. 가산점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자 뭐 이런 취지가 없고요. 예. 인적 할당제,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국민의당 지역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우리 당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그 지역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할당제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럼 어쨌든 뭐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합당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에는 네. 당 대표의 어떤 정책 결단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안철수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자, 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출마를 발표한 인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지방선거 대진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무게감 있는 중진들이 여러 출마하고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올드보이의 귀환 아니냐 하는 비판이 섞인 좀 시각들도 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당내 상황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올드보이 귀환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정치인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정치인들, 그 뭐 예를 들면은 이정현 뭐 전 대표라든가 또 또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뭐 이제 이런 조금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고 한동안 숨죽여 있었던 그런 정치인들이 다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게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선거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사실 이정현 전 대표는 사실 우리가 박수를 쳐야죠. 예.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잖아요, 전남. 그렇죠. 힘든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는 항상 노장청 그 융합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의 장점과 노하우가 있고요. 네. 또 신인들의 또 단점도 있거든요. 신인들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이정현 대표 전남 출마는 굉장히 큰 결단이고 용기 있는 결단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에서는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예. 그리고 또 유영아 변호사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돕느라고 네. 꽤 오랫동안 정치 일선에서 물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나이도 그렇게 아주 많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전 충분히 출마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지금 경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뭐 그 경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뭐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죠.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데 그건 전혀 뭐 서울의 송영길 대표 비교했을 때 뭐 전혀 비판받을 일이 아니죠.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서울이 아니고 좀 더 뭐 다른 어려운 지역에 간다면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그렇게 비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이른 감이 좀 있기는 한데요. 지금 뭐 안철수 대표가 선대 본부장으로 일단은 뭐 거의 뭐 분위기상으로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안 대표가 사실은 당 외연을 확장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연히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래야 이제 국민의당에서 출마한 분들 그분들 안 대표가 역할을 안 해주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국민의당 그 동지들, 안철수 대표의 동지들 생각해서라도 저는 굉장히 앞장서서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에서의 역할도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안 대표가 선거를 이끌 경우에 뭐 정치는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제일 중요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인도 평가를 받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